네, 이제 골절까지 오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이제 골절 들어가겠습니다. 기출문제를 보시면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상해에서는 골절이 정말 많이 나오고 골절에 있어서 특별히 골절의 합병증이 많이 나와요. 골절의 치료가 잘 되면 좋겠지만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그걸 아주 중요하게 본다는 거죠. 한 해당 한 2문제 정도가 계속 골절 합병증이 나오고 있으니까 골절 이제 지금부터는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일단 뼈에 대해서부터 이제 골절을 보기 위해서는 뼈에 대해서 다시 기초를 알아야 됩니다. 골은 어떤 기능을 하는지 보시면 일단 인체 모양을 지탱해주는 뼈대의 역할을 하는 지지 기능을 합니다. 또 체강을 만들어서 뇌나 척수, 또 폐, 심장 등의 기관을 보호하는 보호 기능을 하고요. 또 연골과 인대, 근육과 함께 관절을 형성해서 운동을 하는 운동 기능을 합니다. 또 적색 골수에서 혈구를 생성하는 조혈 기능을 하고요. 또 칼슘, 인, 마그네슘 같은 무기질을 저장하는 광물질 저장 기능을 합니다. 이런 5가지 기능을 하고요. 그러면 뼈는 기본적으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보시면 가장 바깥쪽에 골막이 있습니다. 관절면을 제외한 골의 표면을 싸고 있는 결합 조직으로 혈관이나 지각신경이 많이 분포하고 있고요. 또 뼈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재생과 굵기, 이제 길이가 아니고 굵기 성장에 관여를 하고 있고요. 소아의 골막은 성인 골막보다 두꺼워서 골 형성이 빠르고 골절 치유 기간이 짧습니다. 이런 골막에 손상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의 차이가 또 있겠죠. 그래서 골막을 자극하지 않는 골수에 강을 넣는 골수강 수술이 골막을 열어서 하는 이제 금속판을 붙이는 수술보다 조금 더 회복이 빠르다는 거 하고요. 이제 골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골 조직의 세포 간질을 형성하는 물질을 골질이라고 하고요. 골질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치밀골, 말 그대로 치밀한 거예요. 또는 피질골, 피부 쪽에 있는, 바깥쪽에 있는 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치밀골은 골막에 쌓여있는 두껍고 치밀한 층을 말합니다. 또 장골은 긴 뼈입니다. 장골의 외부를 구성하고 있고 복후만 간이 있어서 골의 신경과 혈관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엑스레이에서 규칙적이고 연속성을 갖춘 골 구조로 나타납니다. 아까 우리 CT 사진 봤을 때 CT에서 뼈 바깥쪽이 더 하얗게, 완전 하얗게 보이는 게 그게 치밀골 때문이고요. 그 안쪽에 해면골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는 망상골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스폰지와 같이 얇은 망상 구조로 골의 안쪽에 분포하고 있고요. 불규칙한 골소주들이 서로 엉켜서 망상을 이루는 부분으로 그 속에 골수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골수강은 골수로 채워져 있고 주된 역할은 조혈작용을 하는 것이 골수강인데 골수 안에 있는 골수들을 비교하자면 적색 골수와 항색 골수가 있습니다. 적색 골수는 적혈구나 백혈구, 또 혈소판 등 혈액을 만드는 작용을 하는 것이고요. 적혈구를 운반하는 혈색소 때문에 빨갛게 보여서 적색 골수라고 부릅니다. 유아는 모든 골수가 적색 골수인데 비해서 성인은 척추와 늑골, 흉골 등에만 적색 골수가 남아 있습니다. 척추 뭔지 아실 거고 늑골은 갈비뼈고 흉골은 가슴 앞쪽에 있는 요 뼈가 흉골입니다. 또 황색 골수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적색 골수는 황색 골수로 바뀌게 됩니다. 지방 조직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서 황색으로 보이고요. 또 조혈 작용을 하지 않고 성인의 장골은 거의 황색 골수입니다. 또 연골은 관절면을 덮고 있는 처자연골을 얘기하고요. 또 관절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다량의 지방질과 글리코겐을 함유하고 있고 또 신경과 혈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관절이 그냥 기본적인 움직임 때문에 통증이 있지는 않고요. 네, 장골을 다시 한번 구조를 잘라서 살펴보시면은 일단 관절 연골이 있습니다. 자, 제일 위쪽하고 밑에 쪽에 이 뼈는 대퇴골입니다. 대퇴골에 관절 연골이 양쪽에 있죠. 뼈 관절 부위에 있는 연골로 관절 부위의 탄성, 완충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관절 연골이고요. 그리고 양쪽 끝부분에는 골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몸에
체간에 가까우면 근위골단, 또 체간에서 멀면 원위골단이라고 부르겠죠. 이렇게 양쪽 끝부분에 근위와 원위에 골단이 있고요. 그 사이에 골간단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관절 연골이 양쪽 끝에 있고 그 끝 쪽에 이제 골단이 있고 중간을 줄기간을 써서 골간이라고 하는데 골간과 골단 사이를 골간단이라고 부릅니다. 골단과 골간 사이에 위치하는 것으로서 혈면상의 망상골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제 그다음 골간은 줄기간자라고 했죠. 골간단과 골간단 사이를 말하면서 해면골이 거의 없이 단단한 피질골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안쪽에 골수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골단판이라는 것은 소아에서만 있는데 우리 보통 말하는 성장판이에요. 소아의 장골에서 볼 수 있는 성장판이고 골단과 골간 사이에 위치한 얇은 연골판으로 뼈의 길이 성장에 관여합니다. 아까 골막은 두께 성장에 관여한다고 했죠. 그런데 성장판, 골단판은 길이 성장에 관여합니다. 그럼 소아에서 성장판에 손상을 입으면 길이가 안 길어지는 그런 단축이 일어날 수 있겠죠. 장골의 구조를 보셨고요. 뼈 자체를 형태별로, 모양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장골이라는 것은 주로 사지의 뼈로 원통 모양의 긴 뼈를 말합니다. 그림에 나오는 것은 대퇴골이고요. 상완골, 요골, 상완골, 요골, 척골, 대퇴골, 경골, 비골, 이런 것들을 다 장골이라고 부릅니다. 롱본. 그리고 단골은 쇼트본, 짧은 뼈를 얘기하죠. 구조는 장골과 같은데 길이가 짧아서 장골에 비해 운동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수근골이나 족근골 등을 예를 들 수가 있고, 평평골은 평평합니다. 두께는 아주 얇고 넓은 면을 가진 뼈입니다. 골수강이 없습니다. 이 안에는 전두골, 두종골, 후두골, 견갑골, 늑골 등을 얘기하는데 이 전두골, 두종골, 후두골은 다 두개골의 하나고요. 견갑골은 여기 어깨 뒤쪽에 있는 뼈를 얘기합니다. 늑골은 갈비뼈고요. 불규칙골은 그냥 위에 것처럼 모양이 규칙적인 게 아니고 불규칙하다는 거죠. 구조가 아주 복잡하고 다양해서 또 형태는 불규칙한 뼈를 말하고요. 저평골, 사골 같은 두개골 안쪽에 있는 뼈도 있고 또 척추, 채도 불규칙골에 들어갑니다. 종자골은 관절 연골이나 건으로 쌓여있는, 그냥 모든 뼈 자체가 인대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아예 쌓여져 있다는 거죠. 씨앗 모양의 뼈를 종자, 말 그대로 이제 종자골이라고 하는데 쓸개골은 가장 큰 종자골입니다. 그리고 함기골은 공기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뼈 속에 공기를 지니고 있는 공동이 있는 뼈를 말하고 이것은 두개골에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상악골, 전두골, 사골, 저평골 등이 함기골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뼈는 어떻게 성장하느냐. 연골 내 고라가 있는데 연골 내 고라는 길이의 성장을 얘기합니다. 자, 골 형성의 중간 단계로서 연골을 만듭니다. 또 이 연골이 골로 변하는 골 형성 과정을 연골 내 골화라고 합니다. 막내 골화라는 것은 두께의 성장을 얘기하고요. 연골 과정은 거치지 않고 직접 골 조직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편평골이나 불규칙골, 쇄골의 외측 3분의 1, 골막하 골 형성 시에 막내 골화에 의합니다. 또 골은 남녀의 성장 정지 연령이 다른데 남자들은 17에서 18세, 또 여자들은 15에서 16세에 성장을 멈춥니다. 고류 재형성이란 이 뼈가 처음에 우리 태어날 때 가진 뼈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평생 동안 골을 형성하고 다시 또 흡수하고 그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그 평형이 유지가 되거든요. 골 형성은 고라세포에서 새로운 골이 형성되는 것을 골 형성이라고 하고 골 흡수라는 것은 파골세포에 의해서 오래된 뼈가 흡수되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이 골 형성이 골 형성과 골 흡수의 균형이 깨지면은 뼈에 문제가 생기겠죠. 네. 그럼 우리 몸의 뼈 이름을 이게 어떤 분은 뼈를 다 알고 있고 어떤 분은 또 모르고 다 알아요? 다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27쪽에 나오는 것만 같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보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본인이
개인이 공부를 하셔야 될 부분일 것 같기는 하네요. 일단 정면을 보고 있는 자세에서 한번 볼게요. 이제 일단 우리 두개골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커다란 구멍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원래는 각각의 뼈인데 하나로 이렇게 서로 딱 결합해서 하나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뭐 비어 있으면 안 되겠죠. 단단한 두개골이 일단 머리 위에 있고요. 얼굴 앞쪽에 안면골이 이렇게 있어요. 두개골하고는 일부는 결합되어 있고요. 어떤 하악골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걸쳐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척추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척추가 구멍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죠. 이 사이로 척추라는 게 지나가고 있고요. 이 척추는 경추가 7개, 흉추가 12개, 요추가 5개, 그리고 밑에 천추와 미추가 있는데 어릴 때는 뭐 5개에서 성인이 되면 이제 1개로 융합이 돼서 하나가 되고요. 미추도 마찬가지로 아기 때는 3개 뭐 이렇게 있다가 3개, 5개가 있다가 성인 되면 하나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척추가 있고요. 이게 제가 앞에서 본 모양이 아니네요. 옆에서 본 모양이 됐네요. 두개골, 안면골, 척추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몸을 보면은 척추가 뒤에 이렇게 있다 그랬죠? 그리고 가슴 앞쪽에 이렇게 쇄골이 있습니다. 쇄골이 양쪽에 있고요. 흉골이 가슴 앞으로 지지하고 있고, 늑골은 이렇게 흉골에서 나와서 뒤로 돌아가서 척추에 붙어요. 늑골이 이렇게 끝까지 가서 붙는 늑골이 7개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하나의 어떤 또 구역을 형성하겠죠. 이게 이제 흉강이 됩니다. 흉강을 형성하는. 그리고 8번, 9번, 10번 늑골은 흉골에서 나와서 7번에 가서 붙어요. 뒤에까지, 척추까지 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나머지 2개는 그냥 척추의 뒤쪽에 이렇게 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늑골은 앞에는 흉골과 만나고 뒤쪽에는 흉추와 만나요. 흉추 1번과 늑골 1번 이렇게 만나고 계속해서 커다란 봉우리 같은 거 뭐라고 해야 되지? 네, 어떤 우리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8번, 9번, 10번은 흉추에서 나와서 앞에 와서는 늑골 7번에 그냥 붙어요. 흉골에 붙는 게 아니고. 그리고 11번, 12번은 그냥 뒤에 떠 있어요. 그래서 얘를 7개의 늑골을 진늑골이라고 부르고요. 8번에서 10번까지는 가짜라는 의미의 가늑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11번, 12번은 떠있다는 의미의 부유늑골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늑골이 12개가 양쪽에 쌍으로 있고요. 그리고 이 뒤쪽에는 견갑골이 이렇게 떠 있습니다. 네, 견갑골. 상지에는 상완골이 있고요. 상완골에서 내려오는 거는 요골과 척골이 있고, 그리고 수궁골이 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수골이 있어요. 중수골은 5개가 있고요. 수지골은 1번 수지는 2개예요. 나머지 수지는 3개씩 있습니다. 이 손가락이, 우리가 손을 많이 쓰잖아요. 손가락이 운동이 잘 되고 있죠. 이렇게 많은 뼈들이 손에 밀집되어 있고요. 양쪽에 이렇게 똑같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척추가 뒤에 딱 있는데 천추가 있고 미추가 있고, 천추 옆에는 이렇게
광골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뼈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쪽은 장골, 자골, 치골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의 뼈로 광골이라고 골반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 쪽에는 대퇴골이 있는데 대퇴골은 특징적으로 이렇게 뼈에 머리를 골두라고 부르거든요. 대퇴골두골절, 대퇴경부골절. 이거 작년 시험에도 나왔었는데 뼈의 머리가 골두고 목이 목경자예요. 목 부분이 경부예요. 그리고 대퇴골이 있고 밑에 안쪽으로는 경골, 바깥쪽으로는 비골이 있고요. 그리고 족궁골은 수궁골은 8개인데 족궁골은 7개예요. 7개의 족궁골이 있고 똑같이 마찬가지로 중족골이 5개가 있고 족지골은 1족지는 2개 뼈, 나머지는 3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새끼발가락도 3개예요? 네, 3개입니다. 작죠? 자, 이렇게 뒷장에 넘겨보시면은 두개골은 29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고요. 뇌를 보호하는 뇌 두개골이 8개, 또 얼굴을 구성하는 안면골이 14개. 이런 거 몇 개인지 적어라 이런 거 시험에 내진 않겠죠?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소골은 귀 안에 있는 정말 조그마한 인체 제일 작은 뼈예요. 근데 얘들이 서로 땅땅땅 때려서 소리를 증폭을 시켜요. 여기 들어오는 소리를 완전 증폭을 시키는데 3개나 있어요. 양쪽에. 그러니까 6개 이소골이 있고요. 설골은 혀를 움직이는 뼈고 어떤 교재에는 안면골에 포함하기도 하고요. 뭐 빼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척추는 경추, 흉추, 요추 이렇게 천추, 미추까지 있는데 경추가 7개, 흉추가 12개, 요추가 5개, 천추 1개, 미추 1개. 이거 시험에 나온 적 있습니다. 네. 그리고 흉곽은 흉골 1개와 늑골이 양쪽에 있으니까 24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렇게 두개골과 척추, 흉곽까지를 채강골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사지골은 상지대를 형성하는 견갑골 2개와 쇄골 2개가 있고요. 상지는 상완골이 양쪽에 2개, 요골, 척골, 또 수궁골은 8개가 있다 그랬죠? 양쪽에 있으니까 16개고요. 중수골 5개, 수지골 한쪽에 14개씩 있다는 거고요. 이제 골반을 형성하는 광골은 장골, 자골, 치골이 같이 결합해서 하나의 광골을 이루기 때문에 양쪽에 2개로 보고요. 하지는 대퇴골과 여기 중간에 대퇴골 제일 큰 종자골이라고 했는 쓸개골이 여기 대퇴골 앞쪽에 있거든요. 대퇴골과 쓸개골 또 경골, 비골이 각각 하나씩 있고요. 족궁골은 수궁골과는 달리 7개가 있기 때문에 14개입니다. 그리고 중족골 10개, 족지골 28개 해서 우리 몸에는 토탈 206개의 뼈가 있어요. 예전에 객관식으로 1차에 있을 때는 이런 걸 시험에 냈거든요. 우리 몸에 뼈는 몇 개인가. 이런 걸 지금 주관식 시험에 나올 문제는 아니죠. 대신에 이제 척추의 개수 또 척수신경의 개수는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해볼 부분을 이렇게 나머지도 다 이렇게 같이 먼저 해보고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약간 지루해하시는 감도 없지 않아 있어서 각각 파트 들어갈 때 어차피 해부를 다룰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치 하는 걸로 하고 이제 골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골에 대해서 기초를 다 살펴봤으니까 골절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물론 골절의 정의도 또 책마다 많이 다른데 정형외과 학회에서 정의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썼거든요. 제가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에요. 네, 골절이란 뼈나 골단판 또는 관절면의 연속성이 완전 혹은 불완전하게 소실된 상태를 말한다. 여기서 제가 이제 약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관절면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관절면의 연속성은 탈구에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정형외과 학회에서 그냥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뼈는 연부조직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골절이 일어나면 갑작스럽게 전이를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그 힘에 의해서 연부조직에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흔하게 있고요. 근데 이 골절을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분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건 시험에 나옴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상 문제에도 넣어놨고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골절을 해부학적인 위치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위별 명칭에 따라서 아까 골단, 골간단, 골간부 같이 봤었죠. 네. 이런 부위별 명칭에 따라서 내지는 관절 안에 골절이 있으면 관절 내 골절 이렇게 부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간부 골절이다 하더라도 간부의 몸에 가까운지 먼지에 따라서 근위부, 중간부, 원위부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뼈 이름을 일단 상안골 쓰고 상안골, 근위, 간부, 골절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또 해부학적인 명칭에 따라서도 나눌 수 있습니다. 골두골절, 경부골절, 전자부골절, 전자하부골절, 전자간골절, 과상부골절 이렇게 해부학적인 명칭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이걸 다 못 외우겠다. 이상하게 그림이 막 마음에 들게 되진 않더라고요. 어느 편지 아시겠어요? 이 정도로 쏙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대퇴골입니다. 상안골은 이렇게 쏙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예. 내가 덜 넣었나? 하여튼 여기 부분이 헤드, 골두라고 부르고요. 여기는 목, 골두골절, 경부골절 이렇게 있죠. 그리고 대퇴부에 튀어나온 걸 전자라고 부른다 했잖아요. 얘가 대전자. 이게 소전자입니다. 그럼 전자 밑에면 전자 하부가 되겠죠? 그리고 전자와 전자 사이면은 전자간이 되겠죠. 사이 간자를 씁니다. 그리고 대퇴부의 관절면 밑에 뭉퉁하게 튀어나온 것을 과부라고 부른다 그랬죠? 얘가 양쪽에 대퇴 과부인데 얘는 뭐겠어요? 내과겠죠? 몸 체간에 가까운 쪽이니까 내과, 얘는 외과고, 그럼 여기는 대퇴 내과 골절, 외과 골절. 과와 과 사이면은 과간골절, 과 위에면 과상부골절. 해부학적인 위치 용어를 배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오죠. 이렇게 해부학적인 명칭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해부학적인 위치에 따른 분류입니다. 부위, 별 명칭, 간부 골절의 분류, 또 해부학적 명칭에 따라서 분류를 한 거고요. 다음 골절은 골절의 정도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골절의 정도라는 것은 완전히 골절됐는지 아니면 불완전한 골절인지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죠. 완전 골절은 양측 피질골은 즉 치밀골이라고 했죠. 양측 피질골의 연속성이 완전히 소실된 걸 완전 골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완전 골절은 양측 피질골의 연속성이 다가 아니고 한쪽만, 한 1측 피질골의 연속성만이 파괴된 경우를 얘기하는데 주로 소아에서 잘 발생을 해요. 녹색 줄기 골절, 윤기 골절 같은 것이 예가 될 수 있는데 녹색 줄기 골절 이퀄 그린 스틱 골절입니다. 이거 어떤 개념이냐 하면 물을 머금은 어린 나뭇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마른 장작 나무가 있어요. 장작은 딱 부러뜨리면 딱 부러지겠죠. 근데 아주 어린 나뭇가지는 딱 꺾으면 한쪽은 꺾이는데 한쪽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걸 인용해서 그린 스틱 골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녹색 줄기 골절이라는 게 소아골은 그렇게 다공성이긴 한데 또 그런 압박력에 약하기는 하지만은 완전히 부러지기보다는 탄력이 있어서 한쪽만 부러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게 불완전 골절의 예입니다. 밑에 해부학적인 위치에 따른 분류와 그린스틱 골절의 사진이 있거든요. 보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분류 방법은 골절면의 방향에 따른 분류입니다. 우리가 해부학적인 위치 면 이름을 배웠었잖아요. 그럼 거기를 인용해서 이제 횡상골절은 가로로 수평 방향으로의 골절을 얘기하겠죠. 장강골에 직접적인 힘이 작용한 경우에 주로 발생합니다. 쓸개골이나 척골 주두에서는 간접 견인력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척골 주두는 척골 중에서 이쪽 팔꿈치 쪽에 있는 약간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척골 주두예요.
그리고 사상은 사선이라는 말입니다. 사선으로 된 골절이고 간접적인 외력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나선상 골절은 간접 외력이 회전도 골절을 일으킨 경우에 발생하고요. 사상 골절에 비해서는 골절의 면은 넓고 또 골절선은 길고 각이 더 큽니다. 그러면 회복도 좀 더 안 될 것 같은 느낌은 들죠? 종상은 수직 방향의 골절을 얘기하고요. 이렇게 골절면의 방향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가 있고, 여기 영어로 적은 걸 보시면 FX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프랙처. 예, 이거 보통 차트에는 그냥 줄여서 FX만 적습니다. 그러면 이게 골절이구나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골절편의 수에 따라서도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골절편이라는 것은 골절이 일어나서 양쪽에 하나씩 있는 게 얘들이 골편이에요. 골절편이 딱 부러지면서 두 개가 생겼다. 그러면 그냥 단순한 골절이 되는 거고요. 딱 부러지면서 두 개 이상이 되면은 분쇄골절인데, 이때 골절선 두 개가 만나면 이걸 분쇄라고 부르고요. 만나지 않으면 분절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골절이 생겼는데 골절선이 여기에 있어요. 얘도 있어요. 근데 얘랑 얘가 만나면서 하나, 둘, 세 개가 됐다. 그러면 이거는 분쇄골절로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그냥 이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여기에 골절선이 하나 생기고 여기도 하나 생겼다. 그래서 골절편이 하나, 둘, 세 개가 됐는데 얘랑 얘는 만나지는 않았어요. 이러면 이걸 분절골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개방창의 동반 여부에 따라서 그냥 밑에 이름만 봐도 설명을 안 봐도 알겠죠? 폐쇄성 골절은 피부 밖으로 노출이 되지 않은 골만 골절이 있는 거고요. 개방성 골절은 일단 연부 조직이 손상돼서 골절된 뼈가 피부 밖으로 노출이 되는 거. 그래서 외계와 통하게 되는 걸 얘기합니다. 개방성 골절은 일단 밖에서부터 안으로 연부 조직이 손상되면서 골절이 올 수도 있을 거고, 뼈가 골절이 되는데 너무 심하게 전이되면서 밖으로 튀어나가서 연부 조직을 손상시킬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개방성 골절은 특별히 많은 합병증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하고요. 골절의 안정성에 따라서도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안정성 골절은 골절이 한번 정복을 하면, 골절이라는 것은 골의 연속성이 파괴되는 거고 어긋나는 거죠. 이걸 맞추는 걸 정복이라고 불러요. 이게 정복이 되면 재전이 다시 위치가 바뀌는 재전이를 일으키는 경향이 적은 골절을 말합니다. 주로 행상골절이나 짧은 사상골절은 안정성 골절이고요. 불안정성 골절은 이제 안정성과 반대로 일단 정복이 됐는데도 또 다시 전이 되는 골절을 얘기하고, 긴 사상골절 또는 나선상 골절은 다시 전이가 되는 불안정성 골절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 골절편의 전이라는 것은 그 위치가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죠. 틀어지는 겁니다. 전이 여부에 따라서 비전이 골절과 전이성 골절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비전이 골절은 불안정 골절이나 완전 골절이더라도 전이가 없는 경우를 말하고요. 전이성 골절이라는 것은 완전 골절이면서 전이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전이 상태를 표현하는 방법은 근위부의 골편을 기준으로 표현을 합니다. 또 근위부 골편을 기준으로 온위부 골편의 위치를 표현을 하게 됩니다. 전단전이 앞으로 나가는 거죠. 또 각형성 전이, 회전 전이, 신년 전이, 교차 전이, 감입 전이 등의 방향으로 표시를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손상 기전에 따라서도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타박골절은 적은 힘이 순간적으로 좁은 면적에 작용할 때 발생하는 골절이고, 주로 경골과 비골 또는 묘골과 척골의 단독 행상골절에서 나타나고요. 압자골절이라는 것은 많은 힘이 광범위한 면적에 가해졌을 때 일어나는 골절입니다. 자, 아까 경골과 비골이나 요골과 척골이 단독으로 나누는 걸 타박골절이라고 했는데, 압자는 경비골, 경골, 비골이 같이죠. 그리고 이쪽 골이 동시에 일어나는 골절, 또 행상이나 분쇄골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견열이나 견인골절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아까 인대가 뼈를 연결하기 위해서 뼈에 붙는다고 했죠. 뼈와 뼈를 연결하는데 뼈에 붙는데 이 인대가 늘어나는 거야. 늘어나다가 안 돼서 뼈를 물고 떨어지는 걸 견열골절이라고 부릅니다. 관절이 갑자기 긴장되었을 때 건이나 인대에 부착되어 있던 뼈가 떨어져 나가는 골절을 견열골절 또는 견인골절이라고 부릅니다. 자, 제가
저는 특별히 이제 외우는 게 막 어려울 때 아까 뭐 시상의 정중면을 이런 것처럼 아주 유치한 방법으로 외우거든요. 그리고 그게 그냥 이제 딱 익숙해지고 나면 그 다음은 없어지는데, 그래서 이 골절의 분류 방법은 어떻게 쉽게 외울 방법이 없을까? 특히나 이렇게 막 여러 개가 많은 거는 외우기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77제의 12쪽을 보시면 밑에다가 이 말 왜 적어놨지라고 생각하실까봐 설명하는 겁니다. 해부학을 완전히 12페이지요. 해부학을 제일 밑에 있어요. 해부학을 완전히 개방하는 방향으로 전위하면 수적 안정을 찾을 것이다. 말 안 되죠. 말 안 되지만 그래도 가장 말에 가깝게 만든 거예요. 해부학적인 위치에 따라서 또 완전 골절 여부에 따라서 또 개방성 여부에 따라서 방향에 따라서 전위 여부에 따라서 수에 따라서 안정성 여부에 따라서 어때요? 이렇게 외워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뭐 각자 본인이 선호하는 방법으로 이런 거 만들어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외로 막 유치한 방법이 먹혀요. 제가 예전에 치매를 여기 나오는 건 아니고요. 약관성 치매 외울 때 그 재산보험에서 뭐 배부장이 뭐였더라? 물불을 안 가리고 뭐 이런 거 막 그렇게 막 집어넣어서 말을 막 만들었어요. 이상한 사람 하나 만들어서. 그 사람이 배부장이에요. 왜냐하면 배회한다. 그리고 워낙 오래전에 공부해서 까먹었는데 그런 식으로 아주 유치하지만 각자의 방법을 가지고 외우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네. 또 근제에서도 3통 1평 이렇게 외웠거든요. 3개월의 통상임금과 1개월의 평균임금을 주는 게 해외선언 보험에서 행방불명에 주는 게 있어요. 그걸 그렇게 외웠는데 그때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그때까지만 외우면 되니까 시험 칠 때까지만. 네. 그리고 이제 골절의 분류 방법을 봤는데 이제는 특수골절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특수골절은 이렇게 구분되는 골절의 분류 방법이 아니고 이렇게 특별한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골절이에요. 일반적인 골절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생기는 게 일반적인데 그건 특수한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병적 골절은 2009년도에 3종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병적 골절이라는 것은 골다공증이나 골종양, 골감염 등. 골다공증은 뼈에 구멍이 많은 거죠. 그럼 아까 얘기한 골의 형성과 흡수 과정에서 흡수는 많이 되고 형성은 안 되고 그렇게 하면은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겠죠. 아니면 몸 안에 있는 칼슘이 빠져나가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라든지 골다공증이나 골의 종양 또 골의 감염 등 골질환에 의해서 이미 약해져 있는 뼈에 정상뼈의 골절을 유발하기엔 약한 힘. 있는 뼈는 약해져 있고 일반적으로는 이 정도 뚝 때려서는 골절이 일어나지 않는데 아주 약한 힘에 의해서도 발생하는 골절을 병적인 골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뼈의 병이 원인이 되는 거죠. 이제 원인은 골다공증이 가장 흔한 원인이 되고요. 양성 및 악성 골종양, 골감염, 또 방사선을 조사하는 등 국소적인 골 변화가 있는 곳, 골연화증, 또 구루병, 골형성 부전증, 섬유성 골이형성증,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 감염, 변형성 골염, 매독 등 전신 골질환 같은 경우가 원인이 됩니다. 또 골다공증성 골절은 특별히 호발하는 부위가 척추의 압박골절, 수직의 압력을 받을 때 척추 압박골절이 생길 수 있는데 뭐 차가 전복을 한다거나 이럴 때 생길 수 있는데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은 자기 키 높이 정도 이런 데서 이렇게 안전방아를 찢었는데 그대로 이렇게 골절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뼈가 원래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척추 압박골절, 또 요골 원위부 골절은 노인분들이 빙판길 같은 데서 이렇게 넘어질 때 자기 도와기 위해서 손을 탁 짚어요. 이때 요골 원위부에 골절이 잘 옵니다. 이분들도 이제 골다공증이 있기 때문에 잘 생기는 거고요. 또 대퇴경부 골절. 요즘은 없지만 예전에 요강에서 딱 소변을 보시다가 그럼 정말 낮은 높이잖아요.
그러면서 엉덩방아 찧어서 대퇴경부 골절이 잘 오기도 했었거든요. 이렇게 세 가지가 골다공증일 때 호발하는 부위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특이하죠. 제목 옆에 별이 많아요. 그죠? 예. 피로골절, 스트레스 골절. 이것은 2009년에 3종 시험에 나왔었고요. 그럼 그 앞에 거랑 같이 나왔었어요. 예. 하고 14년 신체 손상. 예. 제일 처음에 문제에서 나왔던 겁니다. 피로골절과 스트레스 골절은 같은 의미고요. 정의를 보시면은 반복되는 외력에 의해서 금속에 금이 가는 것처럼 일정 부위의 뼈에 반복되는 응력이 작용하여 점차 골질의 연속성이 중단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원인은 정상적인 근육은 뼈에 가해지는 외력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데 근육이 피로해서 정상 기능을 소실하게 되면은 뼈의 응력이 집약되어 서서히 골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골절의 형태는 불안정 골절이 대부분이고요. 골피질면에 대해서는 횡골절을 보이고 드물게는 완전 골절로 이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피로골절을 유발하는 요인과 호발 부위는 일단 장거리 행군을 하는 경우에 중족골에 골절이 생기는데 이게 가장 흔한 골절입니다. 그리고 육상선수 같은 경우에는 경골에도 피로골절이 발생할 수 있고요. 노인에 있어서는 대퇴 경부 쪽에 피로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포함 같이 던지는 운동을 많이 한다 이럴 때는 상완골에도 피로골절이 발생할 수 있고요. 노젓기나 골프 등을 많이 하면 늑골에도 피로골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체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척추에 피로골절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일단 피로골절은 뼈 자체에 계속적으로 힘을 자해서 한번 딱 때리면은 골절이 안 생길 건데 계속 피곤하게 만들어서 근육도 피곤하고 뼈도 피곤하고 그래서 생기는 거다. 스트레스를 계속 줬을 때 생기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저 위에 제가 이번 책의 또 특징이 각주를 좀 많이 넣었거든요. 각주를 넣은 게 내용을 이해해야지 일단 외울 수가 있어요. 근데 바로 외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이렇게 오래 못 가요. 그리고 내가 뭘 쳐야 되잖아요. 그 4개를 다 그냥 막 외워가지고는 섞여서 도저히 잘 있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달달 외울 내용은 아니지만 참고는 했을 때 이해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것들을 각주로 뺐어요. 각주의 내용을 외우지는 마시되 이거는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 이해가 되실 수 있고요. 그 골다공증에서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 이게 갑상선도 있고 부갑상선도 있고 기능이 항진됐을 때 어떤지 이게 조금 서로 복잡하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각주로 넣었거든요. 이제 우리 갑상선 아시죠? 갑상선은 목 앞에 나비 모양의 그리고 갑상선 뒤쪽에 4개가 있는 게 부갑상선이에요. 근데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T3, T4, 칼시토닌이 있는데 얘들은 인체에 있는 칼슘의 수치를 T3, T4는 말고요. 칼시토닌은 칼슘 수치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칼슘을 낮춘다는 것은 우리가 칼슘 섭취를 했다. 그러면은 뼈에다 칼슘을 이렇게 축적을 하겠죠. 그럼 뼈가 튼튼해지겠죠. 부갑상선은 이 칼시토닌과 반대예요. 부갑상선 호르몬은 부해서 부갑상선이니까 파라사이로이드의 호르몬이라고 해서 파라토르몬 이렇게 부르는데 밑에 있어요. 각주에. 파라토르몬은 혈중의 칼슘 농도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혈중의 칼슘 농도를 높이려니까 칼슘을 막 먹으면 높아지겠죠. 근데 만약에 칼슘을 안 먹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뼈 속에 있는 칼슘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부갑상선 기능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항진이 됐을 때는 뼈에 있는 칼슘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골다공증이 생기겠죠. 네. 그런 내용이고요. 혹시 혼자서 보시더라도 각주를 꼭 첨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개방성 골절도 특수 골절 중에 하나로 분류를 해봤는데 이것도 2009년에 3종의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개방성 골절은 아까 같이 봤었죠. 정의를 보자면은 골절 부위에 개방창이 있어 뼈가 밖으로 노출되거나 외계와 통한 경우를 말합니다. 개방성 골절은 날카로운 골절편이 안에서 밖으로 피부를 뚫고 나가거나 외력에 의해서 피부와 연부 조직이 손상되어서 밖으로부터 안으로의 골절이 발생하여 나타나기도 합니다. 합병증은 개방성 골절은 감염의 위험이 일단 크겠죠. 균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리고 지방색전증
또 유합도 잘 안 되는 불유합, 골수염 등 합병증 발생의 빈도가 높으므로 수상 초기에 개방창을 잘 세척을 해줘야 되고요. 변연절제술이라는 것은 개방창이 깨끗하지가 않잖아요. 그 너덜너덜한 것들을 절제하는 걸 얘기합니다. 가장자리 변연을 절제하는 걸 얘기합니다. 변연절제술 등 치료에 주의를 요합니다. 여기까지 특수골절을 봤고요. 잠깐 쉬고. 네, 잠깐 쉬고 골절의 증상에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